살려면 이 나라에 남아야 했습니다. 돌아가면 파산, 남으면 생존. 하버드 의대 출신 미국 교수인 그녀는 치료비 때문에 미국 감옥행을 고민하였지만 조국을 등지고 마지막 희망을 이 나라에 걸었습니다. 의료비 때문에 머문 낯선 땅에서 가족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녀는 마침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국민이 아플 때 드러납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선택의 이유 공개됩니다. 그 전에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 퀸턴이라고 합니다. 서울국제대학 조교수로 일하고 있죠. 하버드 의대 연구원이었던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건 7년 전의 일이에요. 처음엔 1년만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엄마, 나 한국 사람이야. 첫째 딸 에밀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둘째, 소피아까지 우리는 미국 가본 적 없어요 라고 말할 때는 가슴이 묘하게 울렸죠. 제 딸들에게 미국은 그저 엄마, 아빠의 고향일 뿐 자신들의 정체성과는 무관한 곳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서울의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아침 시간이 저희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딸들은 한국 학교에 다니며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고 한국어로 노래하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됐어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이미 태극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리사, 병원에 다시 가봐야 할 것 같아. 남편 마이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들렸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괜찮아요. 퀸턴 씨, 저희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주치의 김 박사는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안심시켰어요. 외국인 환자에 대한 그의 세심한 배려가 놀라웠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다국어 안내 책자가 비치되어 있었고 영어 가능 직원들도 쉽게 찾을 수 있었죠. 마이클의 첫 수술날, 저는 병원 대기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옆자리에 한국 할머니가 제게 따뜻한 차와 김밥을 건네주시며 힘내요.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죠. 비록 서툰 영어였지만 그 진심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낯선 나라에서 느낀 이 따스함이 저희 가족을 붙잡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했죠.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한국에 머물러야 할지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딸들은 이미 한국을 자신들의 집이라 여겼고, 저 역시 이곳에서의 삶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리사, 우리 정말 이대로 한국에 남을 건가? 마이클이 병실에서 물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빛나고 있었죠. 저는 대답 대신 창 너머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봤어요. 이 낯선 도시가 어느새 우리에게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미국 안 가도 돼요. 소피아가 병원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내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서 느껴지는 확신은 제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어요. 그래, 이곳이 지금 우리의 집이라면 그렇게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병원에 도착하면 간호사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줍니다. 퀸턴 교수님, 오늘은 마이클 씨가 아침을 잘 드셨어요. 이런 세심한 관심이 낯설면서도 감사했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친밀감이었습니다. 병원 코너마다 세세히 붙은 안내문과 외국인을 위한 배려가 돋보였어요.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저를 밤마다 괴롭혔습니다. 마이클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자 저는 미국 의료보험사에 연락을 취했어요. 받아본 견적서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마이클의 기존 병력으로 인해 민간 보험 가입은 사실상 불가능했죠. 그나마 가입 가능한 보험도 월 보험료가 우리 월급의 절반에 달했어요. 퀸턴 교수님, 미국으로 돌아가실 계획이신가요? 주치의 김 박사가 무심코 던진 이 질문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죠. 김 박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충분히 좋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한국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외국인인 저희에게도 가입 자격이 주어졌어요. 처음 보험카드를 받아들었을 때 그 작은 플라스틱 카드가 마치 생명줄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비 계산서를 받아볼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미국이었다면 최소 10배는 넘을 금액이었으니까요. 리사, 우리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들까? 마이클이 약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봤어요. 예상 치료비는 최소 50만 달러, 한화로 무려 6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합병증이 생기지 않을 경우였죠. 우린 파산하게 될 거야.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미국인 동료를 만났습니다. 제임스는 암 진단 후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결국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다시 한국으로 왔더군요. 이사, 절대 미국으로 돌아가지 마. 그건 재정적 자살이야. 그의 쓰라린 경험담을 들으며 등골이 오싹했어요. 학교에서 만난 한국인 동료 교수님이 자신의 어머니 치료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3년간 항암 치료를 받으셨지만 우리 가족은 재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국가건강보험이 있었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 아닐까요? 마이클의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풍경이 참 아름다웠어요. 여보, 우리 여기 남는 게 어때?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어요. 사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미국에선 내가 가족의 짐이 될 뿐이야. 딸들에게 한국에 계속 머물 가능성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여기 살 수 있어요. 그들의 기쁨, 섞인 목소리가 제 결정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어요. 이미 이곳이 그들의 고향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저에게 마치 안전망 같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심지어 저희처럼 외국인 거주자까지도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보편적 건강보험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친구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면 대부분 믿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렴하게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믿기 힘든데? 그들의 의심 어린 목소리에서 미국 의료 시스템의 현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가족의 건강이 금전적 가치로 환산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제가 태어난 나라였죠. 리사,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미국보다 낫다고 생각해. 같은 대학에서 근무하는 미국인 교수 존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의 말을 반발감으로 들었어요. 어떻게 세계 최고라는 미국 의료가 한국보다 못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이클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며 점차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CT 찍고 다음날 바로 결과 나왔다고? 미국에선 최소 일주일은 기다려야 해. 존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미국에서는 당연히 여겨졌던 기다림이 한국에서는 비효율로 간주된다는 사실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세러 교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워. 영국의 공공성과 미국의 효율성을 모두 가진 시스템이야. 세러는 영국 NHS의 긴 대기 시간과 미국의 터무니없는 비용 사이에서 한국이 절묘한 균형을 찾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방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 의료의 모습이 객관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날 밤 병원 복도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쪽에는 딸들의 미래가, 다른 한쪽에는 마이클의 건강이 놓여 있었죠. 미국으로 돌아간다면 딸들은 문화적 충격에 적응해야 하고 마이클은 치료비 걱정에 시달릴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 남는다면 제 경력은 어떻게 될까요? 퀸턴 교수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대학 학과장님이 사무실로 저를 불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제가 수업에 소홀했던 것이 문제가 된 걸까요? 남편분 병간호하느라 힘드시죠? 수업 일정을 조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상치 못한 배려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학생들도 저를 이해해 주었어요. 교수님, 저희가 조별 과제 발표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교수님은 남편분 간호하세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따뜻함이 저를 감싸 안는 기분이었어요. 마이클의 상태가 안정되자 저는 대학에서 정상 업무로 복귀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교수님, 남편분, 건강해지셨다니 다행이에요. 그들의 진심, 어린 환대에 감동했습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 이것이 한국 사회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을 오가며 만난 한 간호사의 말이 오래도록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퀸턴 씨, 외국인이라고 다르게 대하지 않아요. 여기선 모든 환자가 동등하게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 말에 담긴 철학적 깊이가 저를 감동시켰어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는 국적이 없다는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리사, 내가 미국 최고의 의사였지만 지금은 그저 한 명의 환자일 뿐이야. 마이클이 병실에서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버드 출신의 명의였던 그가 이제는 치료를 받는 입장이 되었죠. 하지만 놀라운 건 내가 여기서 받는 치료가 하버드 병원 못지않다는 거야. 영국 출신 동료 세러는 저에게 자신이 지난해 겪은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1시간도 안 되어 모든 검사를 마치고 처방까지 받았어. 영국이었다면 하루 종일 걸렸을 거야. 세러의 경험담을 들으며 한국 의료의 효율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딸들의 적응 문제? 아니면 이미 정이 든 이 나라의 따스함?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이 나라가 우리 가족에게 안전망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을 거예요. 리사, 소피아가 열이 나요. 새벽 3시. 마이클의 급한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딸의 이마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미국이었다면 응급실에 가야 할지, 아침까지 기다려야 할지 고민했겠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스문의 시간 소아과가 있었어요.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은 꼼꼼하게 소피아를 진찰했습니다. 감기 초기인 것 같네요. 지금 처방해 드릴게요. 10분 만에 진찰부터 처방까지 완료됐어요. 게다가 바로 앞 건물에 스문의 시간 약국이 있어 약까지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이클이 중얼거렸어요. 미국이었다면 최소 3시간은 기다렸을 텐데. 밖에 나가면 병원이에요. 한국인 친구가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는 거리마다 즐비한 병원 간판이 낯설었어요. 왜 이렇게 병원이 많지? 하고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편리함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에밀리가 학교에서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 보건실에서 연락을 받자마자 근처 소아과에 전화했더니 지금 오세요. 바로 봐드릴게요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예약 없이도, 대기 시간 없이도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접수부터 진료, 약 처방까지 15분이 넘어가면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의원 벽면에 걸린 문구를 보고 마이클과 함께 웃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를 만나기까지 기본 30분은 기다려야 했는데 말이죠. 한국의 빠른 의료 서비스에 적응하니 이제는 조금만 기다려도 초조해질 정도였어요. 마이클의 정기 검진을 위해 대형 병원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접수부터 검사, 진료, 약 처방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어 놀라웠어요. 퀸턴 씨, 키오스크에서 접수하시고 이 번호 뜨면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모든 것이 숫자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효율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리사, 기억나? 내가 보스턴에서 치과 치료받았을 때 마이클이 문득 물었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단순한 레진 치료 하나에 $2,000, 하나로 2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청구받았을 때의 충격으려. 한국에서는 같은 치료가 25만 원이었어. 마이클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0분의 1 가격에 동일한, 어쩌면 더 나은 품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이 시스템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파도 바로 병원에 갈 수 있고, 검사 결과도 빠르게 받고, 약도 즉시 처방받을 수 있는 환경. 병이 악화되기 전에 초기에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료의 가치 아닐까요? 우리 이사 가요. 마이클이 퇴원 후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미국으로 돌아가자는 말인 줄 알고 놀랐어요. 아니, 더 좋은 병원 근처로 이사 가자고. 그제서야 안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로 이사했고 주변에는 대형 병원부터 동네 의원까지 다양한 의료시설이 있었어요. 아이들 학교 가는 길에만 병원이 5개였으니 말 그대로 밖에 나가면 병원인 나라였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예방 중심 문화였어요. 정기 건강검진이 보험으로 커버되고 학교에서도 정기적인 검진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에선 아파야 병원에 가지만 한국은 아프기 전에 병원에 가는 문화네요. 제가 김 박사에게 말했더니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진짜 의료의 목적 아닐까요? 병을 고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평온했던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어요. 혈액 검사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올라갔고 의사는 즉시 입원을 권했습니다. 6개월 정도는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김 박사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겨우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원점이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마이클의 손을 잡고 있자니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대학에서는 강의를 계속해야 했고 아이들은 돌봐야 했으며 비자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제 어깨 위로 세상의 무게가 다 쏟아진 것만 같았어요. 리사, 미안해. 마이클이 힘없이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대학 측에 마이클의 상황을 설명하자 학장님은 즉시 저희 강의 일정을 조정해 주셨어요. 가족이 먼저입니다. 퀸턴 교수님.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가 가족을 중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하는 순간이었어요. 비자 문제도 생각보다 수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마이클의 치료가 장기간 필요하다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인도주의적 체류 연장을 허가해 주었어요. 퀸턴 씨, 남편분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의 따뜻한 한마디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리사, 이제 그만 미국으로 돌아오는 게 어때? 미국에 계신 어머니가 전화로 물으셨어요. 이해는 했지만 설명하기 힘들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지금 마이클에게 가장 좋은 곳이에요. 긴 침묵 끝에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셨죠. 내가 결정한 거라면 존중할게. 하지만 걱정돼. 마이클이 재입원한 지 한 달째 병실에서 뜻밖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옆 침대의 환자분이 보호자와 나누는 이야기였어요. 미국에서 치료받으려면 5억은 들 거래. 여기서는 5천만 원으로 해결됐다니까. 그들은 저를 보지 못했지만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우리는 행운하였을까요?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다른 외국인 환자 가족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호주에서 온 제니퍼는 딸의 희귀병 치료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고 해요. 호주에서는 전문의를 만나기까지 6개월을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선 일주일 만에 최고의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수 있었죠. 세계 각국에서 온 환자들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선택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마이클의 병세는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매일 병실을 찾아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점점 더 익숙해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동네 주민들과 눈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처음엔 낯선 외국인이었지만 이제는 동네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퀸턴 교수님, 오늘도 남편분 뵈러 가세요. 근처 카페 주인이 반갑게 인사하며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건네주셨죠. 이런 작은 정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리사,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미국에서 온 전화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힘들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에서 위로를 받고 있어. 친구는 의아해했습니다. 외국인인데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낯선 나라에서 느끼는 이 따뜻함은 경험해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으니까요. 한밤중에 마이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응급실에 실려간 날, 저는 병원 대기실에서 홀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으셨던 한국인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괜찮을 거예요. 이 병원 의사들 실력 최고니까 말은 통하지 않아도 그 위로의 손길은 언어를 초월했습니다. 마이클의 주치의 김 박사는 매일 아침 회진 때마다 저희 가족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폈어요. 퀸턴 씨,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요? 학교 생활에 무리는 없나요? 단순한 의사-환자 관계를 넘어선 이런 관심이 감동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종종 영어로 된 의학 논문을 가져와 마이클과 함께 토론하기도 했어요. 환자의 정신적 회복까지 고려하는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리사, 이거 읽어봐. 마이클이 태블릿을 건네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기사가 띄워져 있었어요.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남성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일부러 은행 강도짓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체포된 후 교도소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야. 마이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기사를 읽은 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에서 한 시민이 치료받기 위해 감옥에 가려 했다니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한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대학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그 이야기를 했더니 한국인 교수님들은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었어요. 정말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들의 놀란 표정에서 한국 사회가 누리고 있는 당연한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기사를 발견했어요. 미국에서 한 젊은 여성이 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모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GoFundMe라는 플랫폼에 올라온 그녀의 사연은 가슴 아팠어요. 살고 싶어서 돈을 모금해야 한다니. 이런 현실의 분노가 일었습니다. 생명이 돈보다 가치 있는 것 아닌가요? 한국 병원에서 마주친 외국인 환자들의 이야기도 들을수록 충격적이었어요. 캐나다에서 온 노부부는 수술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한국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영국에서 온 가족은 NH에 제공하지 않는 최신 치료법을 찾아왔다고 했고요. 심지어 미국에서 온 환자들은 비용 때문에 한국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어디가 진짜 선진국일까? 병원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과 최첨단 기술만이 선진국의 지표는 아닐 거예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 특히 건강과 생명에 관한 권리를 얼마나 보장하는지가 더 중요한 척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리사, 내가 만약 미국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마이클이 문득 물었어요. 우리 둘 다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정적 파탄은 물론이고 스트레스로 인해 병세가 더 악화할 거예요. 어쩌면 건강보험이 없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여기 있어서 다행이야. 이 말이 우리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미국에 계신 부모님께 영상통화로 마이클의 상태를 설명드리던 중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도대체 왜 한국에 머물러야 하니?
미국이 얼마나 좋은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설명했습니다. 엄마, 여기선 마이클이 받는 모든 치료가 부담 없이 가능해요. 미국으로 돌아간다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점차 이해로 바뀌어 갔어요. 그날 밤, 김 박사가 마이클의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끝났는데도 들러주신 거였어요. 퀸턴 씨,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의사가 환자, 가족의 마음까지 헤아려주는 이런 배려가 놀라웠습니다. 김 박사는 앉아서 마이클의 치료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제 질문에 하나하나 성실히 답해 주셨어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수익에 연연하지 않는 이런 진정한 의료 서비스가 감동이었습니다. 리사, 나 생각이 있어. 마이클이 어느 날 병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단호해 보였어요. 우리 이 나라에 계속 살자. 영주권을 신청하자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감정이 복받쳤어요. 미국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새로운 나라의 구성원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국제대학 학장실에서 면담이 있었습니다. 퀸턴 교수님. 우리 대학은 교수님 가족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장님의 제안은 놀라웠어요. 저는 정식 교수로 승진되고 마이클은 건강이 회복되면 영예 교직원으로 특강을 맡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딸들에게 영주권 신청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에밀리와 소피아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열광적이었어요. 정말요? 우리 정말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그들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내가 정말 한국에서 살고 싶니? 제가 물었더니 소피아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저는 한국에서 평생 살고 싶어요. 영주권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대학의 지원과 병원의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민국 직원들도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 주었어요. 퀸턴 가족, 한국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접수 담당자의 이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진심 어린 환영을 느꼈어요. 마이클의 건강이 점차 회복되면서 우리 가족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아파트 대신 작은 한옥을 개조한 집이었어요.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담장 너머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미국인이 한옥에 산다고. 처음엔 동네 어르신들이 신기해하셨지만 곧 우리를 동네 일원으로 받아주셨어요. 리사, 나 강의 제안을 받았어. 마이클이 어느 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건강이 회복된 후 대학원에서 특강을 맡게 되었어요. 주제는 글로벌 의료 시스템 비교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환자로서의 경험이 그에게 새로운 학문적 영감을 주었습니다. 대학 연구실에서 논문을 준비하던 중 국내 학회에서 발표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외국인이 경험한 한국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처음엔 주저했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제 경험이 한국 의료 발전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변화는 주변 외국인 커뮤니티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 외국인 교수들이 한국 정착에 대해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사, 어떻게 한국에서 이렇게 잘 적응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부터 잘 적응한 건 아니었어. 하지만 이 나라가 우리를 받아들여 주었지. 영주권을 받던 날, 우리 가족은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과 외국인 동료들이 모두 모여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어요. 이제 우리는 명예 한국인이에요. 마이클이 건배사를 제안했고 모두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이곳이 우리의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학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바라보며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선진국이란 무엇일까요? 첫 질문을 던졌어요. 학생들의 다양한 답변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선진국은 국민이 아플 때 그 모습을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강의 후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미국인인데 왜 한국을 더 좋아하세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곧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와 내가 살기로 선택한 나라는 다를 수 있어. 중요한 건 어디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느끼느냐야. 마이클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후 서울 시내 여러 대학에서 특강을 시작했습니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이 문장으로 항상 강연을 시작하는 그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환자로서의 경험이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한 듯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어요. 서울에서 KTX로 30분. 거리인 이곳은 한적하면서도 필요할 땐 도시와 연결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이웃들과 김장을 함께하는 삶.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공동체 생활이 우리에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엄마, 나 이번에 한국 대학 지원할래요. 에밀리의 고백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대입을 앞둔 학생이 되었어요. 정말? 미국 대학은 생각 없어. 제가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가 제 나라인데 왜 다른 나라 대학에 가야 해요? 소피아는 한국 중학교에서 춤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춤과 현대 케이팝 댄스를 배우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엄마, 나 이번에 국악과 케이팝을 섞은 퓨전 공연한대. 그녀의 눈은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한국 문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딸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대학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이 나라는 저희 가족에게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희망과 안전을 준 진정한 고향이 되었습니다. 마이클과 저는 종종 한강변을 산책하며 지난 시간을 회상합니다. 리사, 너는 후회 없어? 마이클이 문득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우리가 여기 오지 않았다면 당신은 어땠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어. 우리 집 거실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마이클의 첫 수술 후 찍은 가족 사진이 들어있어요. 피곤해 지친 표정이지만 모두의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때로는 길을 잃어야 진정한 집을 찾을 수 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진정한 선진국이란 국민과 거주자 모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라는 점이에요. 한국은 저희에게 그런 나라가 되어주었습니다. 돌아갈 나라가 아닌 남고 싶은 나라를 찾은 것이죠.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정체성이 충돌하는 것이 아닌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제화의 의미가 아닐까요? 국경을 넘어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 그것이 저희 가족이 걸어온 길입니다. 우리 가족의 선택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대학의 다른 외국인 교수들도 한국 정착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고,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의료 시스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물결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돌이켜보면 우리 가족에게 한국은 단순한 체류지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마이클에게 새 생명을, 딸들에게 새 정체성을,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준 특별한 장소입니다. 떠날 수 없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 저희에게 된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익숙한 것을 떠나 낯선 곳에서 더 큰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고향이란 태어난 곳이 아닌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저는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나라가 우리 가족에게 준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요. 한국, 이제는 떠날 수 없는 나라, 우리 가족의 영원한 집이 된 이곳에서. 지금까지 저는 리사 퀸턴이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감동적인 사연을 나누고 싶은 감동의 수다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